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나무들이 알록달록 단풍 옷을 입기에는 아직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안동, 성주의 기온 20도, 포항은 2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대구 28도, 성주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포항의 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경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이 살아있었다면 어제 전역을 했을 날인데요. 최 상병이 복무한 부대가 있는 포항과 최 상병이 안치된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고 최수근 상병의 동기인 해병대 1292기 대원들이 문을 나섭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함께 전역했을 최 상병을 위해 포항 버스터미널 앞에는 짧은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까지 신분이어가지고 사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고 최 상병이 안치된 대전 현충원. 최 상병의 입대 동기가 전역하자마자 찾아와 묘비 앞에서 묵념합니다. 다들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도 대신해서 인사 좀 하고 와달라고 했어가지고. 최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도 전역모를 들고 와 최 상병 묘비에 올려놓습니다. 부대 성패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해병대 전후 수군이를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추모 행사와 관련해 부대에서 외부와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는 장병들의 증언이 있었다며 군을 비판했습니다. 저 해병들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나 최 상병의 어머니는 전역일을 하루 앞두고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엄마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꼭 지켜봐달라는 편지글을 순직 국군장벽 유족회에 올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음주운전이 자주 적발되는 시내 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관광지 진출입로 등에서 아침 시간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는 경북에서만 181명입니다.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4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를 비롯해 잇따라 지정된 국책 사업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연평균 13.96%씩 성장해 2030년에는 5,1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3대 수출 산업 글로벌 시장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중 백신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는 시장 규모가 3배나 커졌는데 그 중심에는 안동이 있습니다. 2012년에 안동에 L하우스를 오픈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앞으로도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독일의 IDT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회사를 인수를 해서
안동과 유럽을 잇는 또 전 세계를 잇는 그런 계획을 2024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연 공동회장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줄기세포 치료제 권위자인 세잉키양링 박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백신, 햄프, 뷰티 등 5개 분과별 컨퍼런스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아울러 엑스포 기간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관 및 기업 60여 곳의 제품 설명회와 수출 투자 상담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개최 3회째인 올해 경북 바이오의 전망은 더 밝아졌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바이오 국가 산단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또 안동의 바이오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지난 5월 지정된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기반이 전무한 국내 배양육 시장, 미래 푸드테크 기술을 선도할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는 속속 갖춰지고 있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인천 송도가 국내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 것은 높은 기업 밀집도와 접근성,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력을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대학과 지역에 있는 3개 대학이 힘을 합치고 또 경상북도 바이오연구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협력해서 꿈나무에 해당되는 유망 벤처들이 더 많이 집적이 돼서 확보가 돼야 될 것. 아직 확률은 낮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혁신 기술들이 벤처기업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확보됐을 적에 그때 기회가 올. 경상북도는 이번 엑스포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일선 수협들이 대출 연체로 인해 심각한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단위 수협의 대출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 원에서 2023년 말 1조 3,885억 원으로 1년 새 2배 늘었고 연체율은 2%에서 5%대로 급증했습니다. 경영 실적도 2023년 말 572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적자가 1,118억 원으로 늘었고 적자를 본 조합수도 최근 넉 달 새 29개에서 70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협은 지난 5월 부실 채권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수협 중앙회 회장의 연봉은 2억 8천만 원으로 올해만 5천만 원 인상하는 등 최근 5년 새 2배가량 인상했습니다. 미술시장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아트대구 2024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요즘 미술시장은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아트대구 2024는 국내외 갤러리에서 3천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참여 갤러리로 따지면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화랑과 미국과 인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지의 갤러리도 참여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 아트대구 2024가 그 흐름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페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역 미술계의 활력소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국내 거장과 차세대 작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김구린과 이유환, 곽훈, 김태호, 이배, 김병정과 최근파, 최세한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원로 작가 신영국의 생명의 숲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거대한 산이 주는 존재감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해외 작가 특별전도 있습니다. Current audience, many artists from France, especially Jean Ducoq, and we have also Karine Bartoli and Pascal Plazanet. So art market in Korea, especially in Daegu, is very good. 외국 유명 작가 작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코저의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만든 입체 조각과 핸드릭 릴랑가의 화려한 색감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비드 서먼과 마셸로, 알렉산드로 파글리아,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의 5개 노선의 철도가 동시에 개통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등 일반 철도 3개 노선과 구미 경산 광역철도 2개 노선 등 모두 5개 철도 노선이 동시에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중부선은 포항 영덕 구간이 2018년 개통한 데 이어 올 연말 영덕 삼척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인데 경상북도는 강릉과 동대구 구간 등의 KTX 이음 열차를 투입하기로 하고 포항역과 강릉역에서의 환승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사이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축제에 앞서 경찰이 2개 차로의 집회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조직위가 반발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1개 차로만 사용하라는 조치가 정당하다며 경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대구 도심 한가운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이용해 열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도로 점령이 불법이라며 행정 대집행에 나섰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됐다며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허용한다며 집회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조직위가 경찰 조치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지 않고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고 신고된 집회 참가인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판결을 냈습니다. 또한 집회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대구에 3,700여 개 버스 정류장 가운데 이용객 수 상위 1위와 5위 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 왕래가 빈번하다며 차로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퀴어 축제는 단순한 집회가 아닌 축제로 참가자들의 이동이 많다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부스를 오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도 하고 또 무대도 즐기고 그리고 서로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데 그런 집회와 축제를 구분하지 않고 내린 그냥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대구 퀴어 축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도로 점령 불법 논란으로 최초로 공권력 충돌을 빚은 퀴어 축제가 올해는 경찰의 집회 장소 제한으로 갈등을 빚다 장소가 절반으로 줄어든 채 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에서 반려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기질평가는 수의사와 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맹견의 공격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도사와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기질평가를 거친 뒤 사육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에 있는 맹견은 162마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경주의 뿌리 기업인 한호산업을 방문해 현안에 대해 듣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뿌리 산업이 튼튼히 갖춰져야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해 현대 위아, 한국 GM 등에 납품하는 한호산업은 2013년 뿌리 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됐고 지능형 뿌리 공정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시청 알천홀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내년도 역점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역점 사업으로는 미래자동차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문무대왕릉 경역 정비, 감포항 100년 기업 사업과 동천에서 황성 천년숲길 조성 등입니다.
특히 경주시는 역점 사업 집중 점검과 함께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무들이 알록달록 가을 단풍 옷을 입기에는 아직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안동, 성주의 기온은 20도, 포항은 2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대구 28도, 성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포항의 낮 기온이 25도에 그치겠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경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와 성주 모두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8도, 성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의성은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의성은 2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